오늘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파트죠. 이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한 학기가 끝나면 이른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느라고 우리 학생들과 또한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세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특.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15 교정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전반적인 대학의 흐름이 큰 틀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의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전형인데, 이 두 전형이 되게 이제 크로스 오버가 되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종합화, 종합 전형의 교과화. 이게 무슨 말이냐? 교과 전형이라는 건 교과 성적, 이른바 내신 등급을 얘기하는데, 그 등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로 되는 우리 이른바 비교과를 포함한 서류적인 부분을 보는 것들인데, 두 개가 이제는 이제 경계선이 무너지고 둘 다 이렇게 좀 통합해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 중에 하나가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도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교과가 80%고 서류가 20%입니다. 그 서류 20%의 핵심 중에 핵심은 세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는데, 명목상으로는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중에 20% 정도가 정성평가로 서류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 핵심인 세특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도 60대 교과 전형인데 60대 40% 이렇게 서류를 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적인 요소를 본다. 그 서류적인 요소의 핵심은 세특이다. 그리고 이미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2023 대입에서의 서울대가 그것도 정시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미리 공지를 했습니다. 정시인데 교과 평가를 한다는 것도 놀랍지만, 단순하게 내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과 평가, 어떤 과목을 들었고 또 그다음에 각 교과목 아래, 진로 선택 과목 아래에 있는 세특까지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어떻게 보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고3 같은 경우는 좀 덜 할지라도 고2와 고1은 이런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 세특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시에서 대학을 한 번이라도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하고 세특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돼 있죠. 석차 등급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그리고 이 세특에 적혀 있는 내용도 보는 거죠.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석차 등급과 세특까지 보는 게 종합 전형이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죠. 2015 개정 교육까지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는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B, C로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이것도 교과 전형에서 평가하는 대학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서는 당연히 요 아래에 있는 세특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수업 시간에 충실히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의미 있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면 세특 기재 요령.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고하게 되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한 겁니다.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이 변화와 성장이 없으면 당연히 생활기록부 세특에 기재할 내용이 없겠죠. 그 다음에 올해부터는 방과후 학교, 우리 흔히 말하는 보충 수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연구보고서 소논문, 학종에서 소논문이 한때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사교육 시장에서 학종이 되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없앴는데, 여전히 소논문 작성 가능한 과목들은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도 논문의 제목이나 이런 거 빼고 그냥 세특에다가 학생들이 참여했던 그 활동 중에서 어떤 변화의 모습들을 적어줄 수 있다. 나머지 과목들은 이런 소논문 못 적는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특 기록을 위해서는 이른바 쓸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런 것들을 수업에 적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수업의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생님 주도에, 선생님 혼자서 하는 그런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우리가 학생들 입장에서 세특에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쓸거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학생 주도의 수업을 활성화해라. 쉽게 얘기하면 수업 시간에 토론, 토의, 발표, 프로젝트 수업, 뭐 실험 실습, 게다가 필요하면 배우는 것과 연계한 그런 독서 활동을 많이 해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고 그 역량들을 나타내는 모습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의 모습들을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적어주는 게 바로 세택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수행평가는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건 맞지만 단순히 그 평가를 뛰어넘어서 수행평가라는 건 선생님들이 어떤 성취 기준에 어떤 근거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보는 게 수행평가이기 때문에 이 수행평가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정도의 성취 수준을 보여줬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수행평가에 활동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세특에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행평가 백지 내지 마시고 성의 없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죠? 수행평가 열심히 하는 것도 세특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쓸거리를 여러분들이 만들었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학생 참여, 수행평가. 자,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하는 내용에서 세특 부분을 떼갖고 왔는데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세특 내용이 딱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말은 수업 내용, 이런 거, 토론, 발표, 실험, 그 안에서 학생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그러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A냐 B냐라만 그것만 가지고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세특을 본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 나와 있지만 각 학교마다 어떤 수준의 수업을 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 참여 수업, 학생 중심 수업, 이걸 통해서 뭘 하느냐, 즉 토론, 토의, 실험, 실습,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 흔히 말하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자 하는 게 핵심 역량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겁니다. 자, 요 역량들, 학업 역량이라는 건 대학 가서 쉽게 말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전공 적합성은 전공에 대해서 얼마큼 이해하고 관심이 있는지, 인성이라는 건 누누이 말하지만 공동체의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발전 가능성은 액면 그대로 대학에 와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토의, 토론, 프로젝트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업 성취도라는 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등급을 보면 되죠. 그런데 학업 태도라는 건 작게 얘기하면 수업 태도와 그 다음에 공부를 바라보는, 그죠? 공부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학종에서는 지적 호기심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 지적 호기심을 기반으로 해서 얼마나 탐구했는지, 그죠? 그 탐구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서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전공이라는 건 전공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전공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수업 시간에 녹여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업, 자기주도성, 리더십, 같이 모둠 활동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큼 협동하고 갈등을 관리하고 또한 자기 주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유형이라는 건 네 가지 유형을 그 2016년도에 몇몇 그 사정관과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정보의 재구조화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거기 나타냈던 유형입니다. 자, 1, 2, 3, 4 굳이 붙이자면, 자, 1, 2번은 학교라는 건 공통적인 내용,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했던 활동이죠. 그 내용에다가 그 사실만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실만 나열되고 대부분 이제 그 학종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 플러스 평가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근거 없는 미사이고 좋은 얘기만 써놓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 유형은 학생들이 드러나는 거죠. 학생들이 개별을 했던 얘기죠. 학생들이 했던 그 개개인의 활동들을 기록하는데 그 개개인 활동의 사실만을 나열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기술하는 정도이고,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상당히 유의미한 기록이 될 수 있고요. 제일 좋은 건 개별이 된 학생의 활동에다가 교사의 어떤 주관적인 평가까지 담아내면 최고 좋은 세특이 되죠. 3번과 4번 유형의 기록이 돼야 되는데, 물론 세특은 담당 교과 선생님이 기록하시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이쁘다고 잘 기록해주고 밉다고 안 기록해주는 게 아니라 가장 근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해야 될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활동이 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든 사실을 기록하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학생이 아무것도 안 하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예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 학교 공통 플러스 사실적 기술. 자, 국어 강좌가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일 뭐 이런 지문들을 읽었다. 그러니까 아마 수업 시간에 모든 애들이 읽었을 겁니다. 모의고사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사실적인 내용을 그냥 기술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의미 별로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 학교 공통적이라는 얘기는 전반적인 아이들 내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자, 뭐 수학에 대한 흥미 참여도 뭐 열애가 대단하다, 솔직히 좋은 말이잖아요. 분석력도 좋고 뭐 해결력도 좋은 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관적 평가만 한 거예요. 별로 신뢰성이 높지 않지요. 자, 세 번째 건, 자, 개별에는 했습니다. 뭐 영어 2 과목에서 뭐뭐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하여 해가지고 이렇게 호텔 경영인으로서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마 이 학생은 호텔리어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아마 자기 세특 영어 2라는 과목에 세특이 기록된 내용인데, 나름대로 개별화가 됐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싶은 관리팀에 대해 영어로 설명도 하고, 근데 다만 어떤 평가보다는 사실에만 그거했습니다. 자, 요것만 이렇게만 써놔도 수업 시간에 이 학생이 무엇을 했구나 정도는 알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려운 세특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자, 화작 시간에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활동을 한 겁니다. 이 학생이. 그래놓고 호텔리어니까 호텔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문단화에 글도 쓰고요. 나름대로 개별화했죠. 하지만 어디에도 선생님께서 이 학생에 대한 또 활동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건 뭐냐면, 자, 개별했어요. 자, 생명과학 2 시간에 자, 옥시크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주제로 과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개별화한 활동이잖아요. 자, 이런 개별화한 활동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관찰을 하고, 자,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선생님이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수업 시간에 뭐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학생이고요. 자,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경제 개념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기는 스타일로, 이것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관찰했고, 자, 현실 세계에 적용하면서 학습을 했다. 나름대로 선생님이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죠? 자, 이런 평가가 좋은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수학 2 시간에 수학 학습의 어려운 친구들에게 수학적 개념을 쉬운 언어로 설명된다. 자기가 아는 것들을 설명해 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측면도 나타내는 거죠. 또 영어 2 시간에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약점 분석하고, 또 그 다음에 멘티 친구의 성적을 크게 향상시켰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핵심 역량들 중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전에 나왔던 부분들은 인성적인 측면도 세특에 나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특 참 기록하기 어렵죠. 선생님들이 써주는 건데,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못 써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또 반대로 학생들이 활동을 안 해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학 시간에 이런 활동했다고 선생님이 적어 놓기만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학생 입장 놓고 보면 그냥 하기만 한 거예요. 의미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어떤 평가를 하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이렇게 나열만 하죠. 영어 시간에도 이렇게 나열만 합니다. 국어도 이렇게 나열만 하는 거예요. 자, 왜 선생님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왜 학생을 평가하지 못할까요? 그럴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정말 마지못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그나마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평가는 해주는데 추상적으로 해주죠. 사고력이 우수하다,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창의적이다, 되게 좋은 말입니다. 학습 계획을 막 세워, 되게 좋은 말이고요. 여기도 보면 영어 과목도 지적 호기심 왕성하다. 지적 호기심 왕성하다는 얘기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죠? 어법 판단력이 뛰어나다, 관심 많은 학생이다. 사회 과목도 관심이 많고 태도가 바르고, 다 좋은데 다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좋은 말만 써놨는데 중요한 건 근거가 없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한 거지? 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써야겠냐,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의 근거, 지적 호기심 왕성한데 왜 호기심 왕성하냐? 다방면의 독서를 하고요. 뛰어나다. 실세기 수업 활동에서 시를 멋있게 창작했고요. 또 조장으로서 리더십도 보여주고, 또 발표도 잘 준비해서 발표 잘했다. 사실의 근거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한 거죠. 주관적인 평가를 한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마운 학생. 선생님이 평가 들었잖아요. 이 학생 참 고마운 학생이다. 좋은 학생이라고 선생님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근거가 뭐냐? 적절한 질문과 답변으로 수준을 높여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작성, 발표, 개별을 한 거죠. 또 발표도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자질이 뛰어나다. 선생님께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학식 같죠. 과학 시간에 자, UC를 제작한 거예요. 배운 거를 토대로 UC 제작했죠. 그 다음에 토론하면서 뭔가 주장하고 또 거기 배운 걸 토대로 해서 학교 신문에서 기고도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났고 또 조장으로서 또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여러 개별적으로 학생이 했던 활동을 근거로 해서 선생님이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자, 좋은 건 성실히 임한다. 정말 좋은 평가 아닙니까? 근데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스스로 보완하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런 거 특히 우리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독서 활동을 기록을 해도 대학에 그 입시 자료로 못 간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렇게 세특에 이렇게 녹여내면 됩니다. 이렇게 읽었고 그래서 보고 작성했고 그래서 실력이 늘고 열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로 우리 그 독서 활동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노골적으로 화학생명공학과라고 하는 이렇게 딱 얘기를 하죠. 아마 이 학생이 이런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 수업은 화학 2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이 있어서 토론도 잘 유도했고 또 주제를 탐구했고 또 고민 토론하는 모습도 보이고 또 이런 태도도 보여줬고 자, 선생님이 학생의 전공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다 개별화 시켜서 평가를 내렸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이거는 한국지리에 관련된 세특입니다. 어떤 프로젝트 활동을 했고요. 또 친구들 얘기를 또 진지하게 경청도 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고 인성적인 측면 아까 발전 가능성의 측면이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했고 또 친구들 관심도 불러일으켰고 또 유치도 제작 이거는 개별 활동이잖아요. 또 게다가 멘토링 인성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도움도 제공하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주관적인 평가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좋은 세특을 당연히 선생님 쓰는 거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작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글짓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부 전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학생부 전형이라는 건 수시 전형의 핵심이죠. 이른바 정시 파이터들에게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 전형이 별 의미가 없게 여겨집니다. 그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활동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전형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누가요? 전부 다요. 그리고 진로 및 전공에 대해서 미리미리 탐색하고 또 미리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바뀔지언정 본인의 흥미가 무엇이고 적성이 무엇인지 좀 더 확장시키면 희망하는 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진로와 연계된 활동을 수업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핵심 역량들 대개도 평가하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 시간에 토론, 토의, 프로젝트, 그다음에 연계 독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들은 그걸 잘 관찰하고 있다가 그걸 개발화시켜서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모습까지 써서 딱 써주면 됩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세특입니다. 수업 시간에 졸고요. 다른 과목 공부하고요. 딴짓 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만 냅다 공부하면 정말 세특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됩니다. 세특에 아무것도 기록이 안 되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없고요. 그러면 수시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이 바로 정시 파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능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자, 여러분들이 세특에 대한 중요성을 이렇게 잘 인지하고 수업 시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